1996년 7월 3일 돌연 체포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한국 학계의 보배로 불리며 실크로드와 각종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무함마드 깐수 교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946년 필리핀인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레바논계 필리핀 혼혈인 무함마드 깐수는 모국어는 아랍어고 국적은 필리핀이지만 7살 때 레바논으로 가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무함마드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1984년 말레이시아 말레이 대학에서 동아시아에로의 이슬람 문화 전파사를 주제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국에 처음 입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료 수집을 하려면 일단 한국어부터 알아야겠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원래는 자료를 얻고 한국을 떠나려고 했는데 5개월 뒤에 아예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으로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8년에는 아랍어 통역을 하다가 만난 한국 여자와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는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던 아내는 당시 26살, 무함마드는 42살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다음 해인 9월에는 신라와 아랍, 이슬람 제국 관계사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자예요. 근데 이분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 단국대 측의 배려로 한국에 아예 살게 됐고 1990년대부터 단국대 사학과 초빙 교수로 일을 하면서 그가 할 줄 아는 아랍어, 필리핀어, 한국어, 영어 등 7개 국어를 활용을 해서 한국 외대 동시통역대학원 출강을 합니다. 그렇게 1994년에는 조교수로 임명이 되면서 교수로 재직을 하며 동서문화 교류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EBS 쪽의 역사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서 신문에다가 사설도 게재를 하며 집필 및 저술 활동을 활발히 했고 당시에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동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며 불모지였던 국내 문명 교류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세로 인해 1991년에는 그가 쓴 글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연구를 열심히 늦게까지 해서 항상 연구실에 있었고 성격이 밝고 쾌활한 데다 성품도 좋고 거기다 수업까지 잘해요. 그래서 A+ 폭격기, 자상한 간디 교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많은 무함마드 교수는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이기도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드릴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고 해요. 그렇게 국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무함마드 깐수 교수는 1996년 7월 3일 돌연 체포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체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일이 뭐가 있겠냐 싶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가 사실 레바논계 필리핀인 무함마드 깐수가 아니라 북한 사람인 정수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수일이 그동안 해온 온갖 사실들 있잖아요. 뭐 이름, 나이, 국적, 종교, 기혼 여부, 7개 국어에 달하는 언어 능력 등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수일은 사실 1934년생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선족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동방학부에 조선족 최초로 입학을 하였으며 학부를 수석 졸업하고 카이로 대학에서 국비장학생 1호로 유학을 할 만큼 아주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이후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홀대에 매우 실망하고 1963년에 아내와 함께 북한으로 이주를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획득하게 됩니다. 북한으로 귀화한 정수일은 평양 외대 아랍어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김일성의 통역을 맡기도 해서 이런 이국적인 외모와
외모 능력으로 인해서 난파 간첩으로 발탁이 되어 그때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간첩 교육을 받은 거죠. 당시 그는 북한에 아내와 3명의 딸을 두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레바논으로 가서 무함마드 깐수라는 신분을 얻고 튀니지, 호주, 인도네시아 등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만 엿보다가 1983년에 필리핀에서 국적을 세탁해서 이후에는 쭉 우리가 아는 그대로 한국에 입학해 간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중간에 복덕방 주인이 그가 북한 사투리를 쓰고 원을 자꾸 환이라고 바꿔 부르고 연락처도 딱히 없다라는 점을 매우 수상하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신원 보증을 해줘서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걸릴 뻔한 적이 있어서인지 그는 나중에 더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했고 나중에는 잠꼬대조차 아랍어로 할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의 아내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랍어랑 필리핀어를 비롯해서 7개 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7개 국어가 아니라 12개 국어였어요. 모국어인 한국어, 어릴 때 배운 일본어, 고등학생 때 배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등을 포함해서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말레이어, 필리핀어까지 할 줄 알았고 심지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해서 번역까지 할 수 있는 인재였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한국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12개 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너무 특출나 보여서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 7개 국어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연세대 한국어 어학당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개 국어를 하시는 분인데 모국어를 배우는 척 하려고 어학당에 다니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간첩을 하던 그는 1996년부터 북한에다가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팩스로 바꾸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고 안기부는 곧바로 도청과 CCTV를 설치해서 아랍계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호텔에서 북경으로 팩스를 보낸다라는 것을 알아내 호텔 여러 곳에다가 몽타주를 뿌립니다. 한국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아랍인 같은 느낌의 사람이 북경으로 팩스를 보낸다. 그럼 이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랍계인인 것 같은 사람이 호텔에서 팩스를 발송을 하자 그를 바로 알아본 호텔 직원이 팩스가 고장났다 라면서 시간을 끌어서 간첩 신고를 했고 그는 체포됩니다. 사실 체포된 뒤에도 그는 꾸준히 본인이 무함마드 깐수다, 본인은 이제 레바논계의 사람이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으나 안기부 수사관이 서류상 고향이었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사투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자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아주 능숙하게 내 국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라면서 아주 술술 프로페셔널하게 한국어로 자백을 딱 해서 수사관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단국대학교에서는 그의 교수직과 박사학위를 박탈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며 간첩 생활을 한 천재간첩 정수일은 놀랍게도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간첩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자꾸 자기가 연구한 아랍의 역사에 막 정보 막 이런 걸 뿌리는 거야. 한국에 대한 정보도 무슨 월간 잡지에 나오는 학생운동권 최신 동향, 클린턴 방한 이런 기사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내니까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는 이거를 보다가 아니 이딴 걸 뭐하러 보냈냐 이렇게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동안 한국에서 이뤄온 연구 성과 등을 인정받아서 살아남게 돼요. 맨 처음에는 간첩이라는 점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그가 넘긴 자료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 그의 사연 등이 고려가 되어서 결정적으로는 전향서를 제출한 게 참작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이 선고가 됩니다. 원래는 이 정수일 씨가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예 전향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대요. 이 사람이 원래 아예 국적이 세탁이 돼서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 국적으로 보내줘라 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이분은 그냥 아예 전향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이혼을 했고 한국에 있던 아내한테도 자신을 잊어달라라고 하면서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던 부인이 매달 2번씩 면회를 오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옥바라지를 하셨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1996년 11월에 한국으로 전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지금의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정부가 정수일 씨가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직파간첩이라는 이유로 변호사까지 면회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 이에 대해 깐수 교수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접견권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마지막 권리인데 이것은 간첩이건 권력자건 법률에 의거해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 정수일에 대한 변호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사형에서 깎아서 12년형을 받았는데 이것조차도 약 3년 뒤인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특별 사면 및 복권을 통해 원래 있던 당국대는 아니지만 학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은 생각보다 대단한데 어떤 게 있냐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보다 높이 평가되는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도시들의 진기함, 여행의 경위 등에 대하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역을 해냈고 실크로드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방교역사, 아랍어 사전 등 다양한 저서를 완성하면서 2008년 한국문명교류연구소를 설립해 소장도 맡고 있으며 세계 4대 여행기 중 3종을 번역하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분단 시대에 불우한 천재학자, 문명교류학의 세계적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언어 능력이 조금 있는 간첩 한 명을 남한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아랍 분야의 천재학자 한 명이 그냥 굴러 들어온 거나 다름없죠. 과거 북한의 간첩이었다는 점은 그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이고 그 때문에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에 몇 안 되는 아랍, 이슬람 전문가라는 점과 중요한 서적들을 번역하며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그의 학문적 성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은 간첩이었으나 끝은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으로 끝난 1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천재학자 정수일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두둥탁 사실 그는 중간에 복덕빵 어려워